시험 시행 기관 요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겠습니다. 90쪽이에요. 이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는요,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요게. 그러면 조문이 없으니까 요건 바로 들어가는데 거기 90쪽 맨 밑에 설치 및 심의사항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밑줄이에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둘 수 있다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요.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이에요. 이거는 둘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게 둔다였어요. 둔다였다가 둘 수 있다로 바꿨는데 누가 바꿨냐면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있죠. 이 양반이 후보실에 정부 예산을 줄이겠다 공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취임하고 나서 정부에 있는 위원회들 있죠. 이걸 전부 다 폐지한 게 아니고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장난친 거죠. 어쨌든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사항을 심의 의결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심의 의결사항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중개보수를 바꾼다,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의결사항입니다. 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증이에요. 우리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 금액을 올린다. 그럼 여기서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사항이 바로 의결사항이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는데 여기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면요. 시도지사는 이 부분을 팔로우 해주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91쪽 맨 위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결정했을 때만 시도지사가 이거 팔로우하래요. 그럼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의결했거든요. 심의했어요. 이건 팔로우하라. 그런 얘기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을 때 이 사항을 시도지사는 따라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니까요. 일단은 위원장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이 있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위원장을 누가 하고 위원회 임명유치를 누가 하는지를 주의하는데 자, 일단은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해요. 국토부에는요. 차관이 2명 있거든요. 1차관이 있고 2차관이 있는데 1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게 돼요. 이게. 그리고 위원회 임명위촉은 누가 하냐면요.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위촉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91쪽의 양괄호 2번에 있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이 말 있죠. 그래서 1차관이 당연히 되고요.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그러면요. 이걸 갖다가 슬쩍 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면 틀렸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1차관이 당연기로 위원장을 하고 있고 위원회 임명위촉은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해놨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그럼 누구 중에서 위촉하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요런 것도 우리는 시험에 내요.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이자 한 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재직이 있는 사람. 동그라미 3번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CPA죠. 다음에 4번은 법 41조에 따른 공인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음에 5번은 법 제45조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공인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 시험의 시행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다음에 6번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지원법 이거에 따라 추천한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한 사람이고, 다음에 7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8번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들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을 한다. 그러면 자, 시험에서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다음 중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을 골라라.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내면 엄청 골탕 맺겠죠. 이걸 어떻게 암기 이거를. 그죠? 이건 암기 못합니다. 깔끔하게 포기해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푸는 요령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들 중에서 임명 위촉이 되는데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한테 연습을 시키는데 이거는 절대 암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누가 위촉을 하느냐를 주의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 하나 정도는 출제를 하는데 이렇게 풀면 돼요. 누구누구는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일단 틀렸다 할 거예요. 이게 스킬이에요. 이게 스킬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밖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돼 있죠. 기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못 내면 이거 바로 태클이거든요. 이 신청감이에요. 잘못 내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될 수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소비자원이 있죠.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공인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럼 이 지문 틀렸다는 얘기죠. 잘못 내면 이거 태클이에요. 여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 중에 공인인계사가 없죠. 지금 방금 읽어봤는데 공인인계사 없었잖아요. 변호사는 있었죠. 대학에 부교수 이상이 재 있는 자도 있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도 있죠. 근데 공인인계사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공인인계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내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정이 풍부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 강의를 듣는 이유가 무턱대고 다 할 게 아니고 할 것만 하는 거죠. 그냥 시험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위촉이 되더라.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위원회 임기거든요. 위원회 임기는 일단 2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위 위원은 당연히 이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위원 수가 있죠.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무조건 위원수 따질 때 위원장 한 명 포함이라고 기억합니다.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일단 구성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18로 기억할 거예요. 둘이 합치면 18이죠. 그래서 7에서 11명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19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8로 먼저 기억합니다. 일단. 그래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일단 구성한다. 그럼 둘이 숫자를 합치면 18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이 구성하는데 여기 위원장을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죠. 그러면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만약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누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요. 위원장이 이 위원들 중에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원이 안건에 만약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건에 관련이 돼 있으면 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것을 제척사유라고 해요. 제척. 이게. 그래서 한 장을 잠깐 넘어갔다 올까요? 92쪽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이란 말 나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위원이 만약에 안건에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안건의 당사자와 위원이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만약에 안건의 당사자가 법인인데 위원이 법인의 임원으로 그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안건에 대하여 대리한 적이 있다, 감정을 한 적이 있다,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관련자죠. 그러면 안건에 관련이 돼 있으면 법적으로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안 해야 되고 본인은 스스로 회피를 해줘야 돼요. 안건 심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요거 기피는 뭐냐면 그러면 안건의 당사자는 저 위원은 빼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기피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안건 심의에 참여 못하게 해주세요. 이걸 이제 기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이 돼 있으면 당연히 안건 심의에 위원은 참여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스스로 회피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임명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었죠. 그럼 해촉을 국토부 장관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그 위원회에 대해서 만약에 회피 안 했다. 그러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거 맨 마지막 양괄호 4번에 있죠. 국토부 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다. 그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간사를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 명 지명을 합니다. 간사가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정책심의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당연히 위원회니까 제적 과반수의 출소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합니다. 지금 92쪽 맨 위에 있어요. 92쪽 맨 위에. 제적 과반수 출소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위원장이 만약에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소집을 할 때는 미리 통지해야 되겠죠. 위원들에게. 그래서 7일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어요. 요 7일이라는 숫자는 바로 앞장에 있어요. 91쪽 맨 밑에. 찾았어요? 맨 밑에 양괄호 5번 있죠? 5번에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심의 내용을 통지를 다 해줍니다. 다만 긴급 사유가 있잖아요. 그럼 전날까지만 하면 돼요. 전날까지 통지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요. 출석위원들한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범합이라고 하죠. 단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 그래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조금 어렵죠? 이걸 어떻게 기억해? 그죠? 그 생각부터 드는데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사무실 쪽에 보니까 요약집이 나왔던데 요약집이 이 기본서를 이제 제가 되도록이면 나갈 거예요. 기본서로 나가긴 나갈 건데 이거를 지금 현재 내용이 너무 분량이 기본서가 많아서 이거를 보기 불편하시면 요약집을 구입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조금 압축이 될 거예요. 내용이. 처음 들으신 분은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코스로 해서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책 시민을 여기까지 보고 갑니다. 그럼 이제 93쪽에 응시 자격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응시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요 응시 자격은 지금 우리가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응시 결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 결격이란 말은 누가 시험을 못 보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는 자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격은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2명은 시험을 못 봅니다.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그럼 이자는 3년간 응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사유가 대표적으로 자격증 빌려주는 게 있어요. 돼요. 여기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때는 3년간 이자는 응시를 못합니다. 자격 취소하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시험 보다가 컨닝하다 걸렸어요. 이게 시험 부정이자예요. 그럼 시험 부정이자는 무려 5년간 응시를 못해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니까 능력이 닿으면 다 봐라 이거죠. 대신 이 2명만 못 봐요. 그러면 성별, 연령, 학력, 국적에 불문하고 다 볼 수 있다. 단 이 2명은 못 본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어요? 있다는 얘기죠.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 19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자가 있어요. 파산자도 응시할 수 있겠죠.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과 사실이 있어요. 응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국적이 외국인입니다. 물론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2명만 제외하고 다 못 본다.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운전면허증 취소하면 운전면허 시험은 1년간 못 보죠. 근데 우리는 몇 년이라고요? 3년간 응시를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컨닝하다 걸렸다. 물론 시험장에서 남의 시험지 볼 시간 없습니다. 내 시험지 보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5년간이나 응시를 못해요. 그럼 여기서 내용을 좀만 더 가볼까요? 그러면 지금 시험 시행 기관장이 원칙이 시도의사죠. 그래서 자격증 유보를 시도의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어요. 이자가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부정행위 이자의 시험, 이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합니다. 무효 처리하고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 시행위원회 모두 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다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응시하기를 정지시켜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자격 취소했거든요. 그럼 3년간 응시 못합니다. 그럼 이자도 서울시장에게 자격 취소당했는데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야 돼요. 이자도. 그래서 만약에 자격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한 시 노이사는 5일이에요. 5일 내에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다른 시도의 시도의사에게 통보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이 시도의사는 5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도 해준다. 왜 그랬을까?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5일 내에 동네방네 소문을 타냅니다. 그래서 이 5일이 우리 과목에 딱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5일이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요거 이제 나중에 암기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암기 시킬 건데, 그럼 이걸 슬쩍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한 시도의사는 이 사실을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죠. 자격을 취소했을 때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 앞으로 제가 국장이라 할 거예요. 이걸 왜?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 바탕의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응시를 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요, 저한테 자격증 따가셔가지고 다시 오신 분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자격 취소했어요. 자격을. 그래가지고 회사 업무를 하다가 담당자로서 자기가 본인 책임을 졌어요. 그래갖고 우리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거야. 그럼 자격 취소해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자격 취소당했는데 다시 오셔갖고 딱 따갔습니다. 따갔어요. 3년 지난 다음에 오셨다는 얘기죠. 딱 갔는데 자격 취소하고 3년 지나서 오셨습니다. 딱 갔어요. 몇 월 달에 왔느냐? 8월 달에 왔습니다. 8월 때 왔는데 그해 10월 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바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8월 달에 오셔갖고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 볼 수 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